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토론 틴틴톡톡 사회자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평생학습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갈등 조정 전문가라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성북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토론 틴틴톡톡은 청소년의 학교 생활, 교육 제도 및 우리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 대한 다른 생각을 통해 토론의 목적은 승패를 꼭 가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동식 수업 필요한가란 주제는 사실 청소년들이 미리 만나가지고 토론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동식 수업에 참여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 2명씩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참석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여중에 재학 중인 1학년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여중에 재학 중인 1학년 윤한비입니다. 자, 다음으로 반대측 토론자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현재 경동고에 재학 중인 2학년 문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구여중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주희입니다. 저희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미리 만나서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한 쟁점을 미리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쟁점은 3가지로 요약이 됐었죠. 첫 번째는 이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사교육 절감에 정말 과연 도움이 되는가와, 두 번째,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세 번째,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 학생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필요한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편성고사의 성적을 기준으로 분반되어 수준별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준별 수업은 학습 속진화와 학습 부진화 모두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 수준 편차가 좁혀진 분반에서 보다 더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더 배려해 주시고 질문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수업은 각 반 학생들과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만 만나는 것은 사회성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수업은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니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진하고 따라서 사회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추가로 새로운 학생들과의 수업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 좋은 수업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셋째,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일선학교 교사, 학부모 또한 수준별 이동 수업이 학생의 공교육 신뢰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평등감에 입각한 교육 평준화 정책의 기본 원칙 준수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내용과 방식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준별 수업은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사회성 개발과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필요한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측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문주영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나온 문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 반대하는데요. 그의 첫 번째 이유는 사교육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동고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상반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을 상반에 유지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더욱더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중하반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은 상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에 더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종단연구에서 조사 결과 수준별 이동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해서 오히려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았던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열등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경동고의 학생들에게는 가끔씩 볼 수 있는 풍경이 상반 학생들이 하반 학생들을 비하한다거나 놀린다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해서 학생들 간의 부하라든가 학급의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을 뿐더러 수준별 이동 수업은 대부분 다른 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학급만의 조화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반대측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토론자 문주영 학생의 그 이동식 수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수준별 수업을 하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교육과 그 수준을 또 유지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고요. 수준별 이동 수업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학급 간의 조화가 깨질 수가 있다. 또 전혀 효율지가 못하는 근거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학업 성취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찬성 측도 지금 사례를 들었죠. 근데 네.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게 참 뜻밖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각 쟁점별로 열띤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각각의 주장을 듣고 난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대편이 펼친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째 쟁점인 이동식 수업은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대측 반론을 먼저 펴시고요. 그 다음에 찬성 측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절감에 신뢰와 긍정을 얻는다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교육비 수준별 이동 수업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까닭은 사례로서 성심여고, 그리고 군포, 의왕, 백운초 등의 여러 학교들이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 모든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3주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효과도 좋았고 공부의 결과도 좋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효과요? 공부의 효과니까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전부 다 높았을 거라고 높고 공부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원에 더 의지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게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수준별 수업 때문에 공부의 효과, 결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서 사교육 때문에 그거에 의존해서 더 좋았다는 결과를 또 이렇게 유추해보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준별 이동 수업이 전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준별 이동 수업이 열등반과 우월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월반은 더 경쟁심이 붙어서 오히려 더 학원에 의지하면서 더 사교육비가 더 절감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열등반은 우월반에 가려고 학원에 의지하며 사교육비를 더 많이 축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수준별 이동 수업이 아닌 일반 수업에서 더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쟤는 선생님 질문에 잘 답을 했네. 쟤는 이해가 됐네. 하면서 열등감이 생기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 네네.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문주영 학생.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수업일 때 더욱더 열등감이 발휘돼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한 우열감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경쟁심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상반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이 좀 더 나은 성적을 낳기 위해서 더욱더 경쟁하기 위해서 상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하반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못 들어보셨을 테지만 실제로 가서 들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기초적이고 되게 쉬운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보는 입장이어서는 정보가 되게 부족하고 공부의 양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하반의 학생들은 더욱더 이제 사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차원을 통해서 이제 상반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저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혀 일반 수업이 전혀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데요. 일반 수업보다. 그럼 찬성 네. 측은 사교육 절감 사례를 실제로 들을 수가 있는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여고와 여러 가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과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공교육의 신뢰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고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학업 성취도도 높고 네. 사교육비도 절감 절감됐다고 배웠다고. 답하였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열감과 열등감을 때문에 더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8년 학생들을 신칭 면접한 자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실력에 따라 반이 배정되고 그 반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온 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동기유발이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진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연구에서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라던가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실 경우에는 하반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많을 뿐더러 실제로 하반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자고 있거나 수업에 경청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적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려갔던 만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실제로 공부를 할지는 저는 전혀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나뉘어서 하반이 수준별 이동 수업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보다는 일반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도 그 학생들은 충분히 자신의 점수에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학습 태도가 좋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다른 수업을 들을 때 풍경을 봤을 때에는 되게 경청한 자세였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반을 보자마자 자신의 반을 이제 중이나 하반에 걸렸을 때 벌써부터 좌절한 모습이고 수업을 들으려지 않는 의지가 되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제 학원 친구들 쪽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반이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시의 문영고등학교에서는 시행을 해본 결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력 향상 효과까지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학생. 저희는 지금 효과가 아니라 그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조금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네요, 여기가. 네,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쳐시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 도움이 않는다는 구체적인 예시는 뭐 인문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경동고 학생들에 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반의 아이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교육을 듣지 않는 학생이 거의 30% 정도밖에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중하반의 경우에서도
자신이 상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듣는 학생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전혀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동부에서는 실제로 사교육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것은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서 사교육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고 각 반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저희 상중 하반만 네. 상중 하반만? 네. 그랬군요. 보충도 될까요? 네네, 보충해 주세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상위로 올라가려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교육비 절감 때문에 학원을 그래서 그 학원을 오히려 안 다녀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아까 전에 조사하셨다고 일단 이것부터 답하겠는데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저 먼저 질문이 있는데 몇 명 조사하셨어요? 상반에 있는 경우에는 25명 정도 조사했고요. 중하반에 있는 경우는 15명 조사했습니다. 근데 학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세요? 문과로만 따져서 조사했으니까 문과는 1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20명 중에서 50명만 조사했는데 나머지 60명, 70명의 의견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 반만 따졌을 때만 해도 3개 반입니다. 3개 반이 따졌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나머지 2개 반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꼈기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 5반인가요? 네. 5반 중에 3반이나 그 정도면 이미 과반수가 넘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라 해야 하냐? 자,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마무리할 때 더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다음 쟁점으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쟁점인 이동식 수업은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 반론은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론을 펴고 반대 측에서 반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측 어느 토론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학생 수준별 이동 수업은 비효율적인 수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준별 이동 수업을 했을 때 상반에 속하게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의 태도라든지 수업 자체의 질 같은 것도 훨씬 향상이 된 상태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반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를 위주로 탄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가 나뉘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덧붙여서 말할 게 있는데요. 네네. 효율적이지 않으셨다고 반대팀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일반 수업을 한다면 교사는 어느 수준에 도대체 맞춰야 할까요? 또한 중위권 수준에 맞춘다고 해도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더 심화된 부분을 배우고 싶고 학업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어렵고 진도가 빨라서 비효율적인 수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상반이 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럼 중과 하반은 어떻게 하나요? 중과 하도 아까 하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중반은 원래 선생님이 전체를 가르치실 때 대체적으로 가운데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중반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학교는 현재 수준별 이동 수업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수행평가는 수준별로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하지만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같은 정기적인 시험은 상중 하반 구분 없이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중하반에는 기초적인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상반도 같이 보게 되는 정기고사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고사의 난이도를 배정하는 것이 상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정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반의 경우라서 더 쉬운 걸 가르치거나 상반이라서 더 어려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에는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느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경동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기초적인 수업을 들어서 이제 점수의 차이가 커졌는 거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상중 하반의 폭이 큰 전혀 변화가 있는 학생은 아직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실제로 저희 상중 하반에만 따졌어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춰서 얘기한다고 하실 텐데요.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따른다고 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수준을 가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서는 기초적인 수업만 들은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불리함이 있고 또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험을 보게 되면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험인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하반에서는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 거니까 더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하게 될 테니까 시험을 못 본다는 것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어떤 한 개의 난이도를 가지고 보는 것은 하반에게 불공평하고 상반한테도 너무 유리하거나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준별 이동 수업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생긴 수업 방식입니다. 이 헌법의 의미는 국민이 각자의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수준별 수업은 개개인의 의미 있는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 보장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찬성 측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31조를 의거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 생긴 수업 방식이다라고 지금 수준별 이동 수업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것은 어떤 걸 능력에 따라 균등하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공평하다는 것이 모두가 같게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한테는 더 주어서 갖게 만들고 많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조절해서 주어서 이 가진 양이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교사가 우선은 교사가 상중 하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일단 상반 교사랑 하반 교사랑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겠죠. 내가 하반인데 내가 얘네들을 끌어올려야 해. 솔직히 의욕이 상반보다는 교사 자체가 의욕이 좀 저하될 거예요. 때문에 이게 상반에만 좋은 이득을 보고 하반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게 더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사가 상반과 하반에서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개인 생각인 것 같고요. 만약 개인 생각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례나 기사가 있나요? 네. 여기 소명중 고등학교에서 어떤 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도 하반을 잘 담당하지 않고 일단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간 강사들이 대체로 하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수업하기를 힘들어하세요. 전교사도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수준별 수업이 효율적이다, 안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의지는 교사가 별로 의지가 없는 부분은 그 교사의 잘못이지 이게 교사의 의지 때문에 이 수업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정적이다, 비열정적이다 이런 것은 이제 가장 크게 이게 좌우가 되는 것은 역시 학생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서 얘기하겠지만 중하반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만 해도 이제 크게 좌절하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여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아무리 이끌려고 하셔도 아이들이 수업에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는 경동고등학교인가요? 네. 근데요, 그거는 아까 전에 수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각자 개개인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나름 조사를 어느 정도 몇몇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하반에 위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낮은 반에 위치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별 생각 없이 열심히 수업을 참여하고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지금 경동과 사대부 중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두 개의 학교만 물어봤을 때도 두 개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면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교사가 하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열정을 다한 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나요? 이 반대측은? 물론 학교에서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네네. 학생들이 이제 하반 학생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사탕이라던가 아니면 네. 간식 같은 전략을 써서라도 네. 학생들에게 참여를 좀 유발하는 네.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렇죠. 선생님, 그 좋은 선생님 많죠. 문제는 네. 이것마저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일반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의지가 없거나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제가 아는 학생이고 평소 수업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태도를 보였지만 수준별 수업에서는 그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이동 수업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는가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먼저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을 펴고 찬성 측에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네. 하나의 학급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을 떠나서 학급이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야 또래 학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학급은. 근데 아까 수준별 이동 수업은 그 다양한 교류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더 사회성이 더 올라간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는 반에서는 경쟁만 있고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열등반에서는 편성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표 잘하는 학생을 통해 발표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또래 학습이 가능한 것이나 하지만 열등반에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일단 먼저 여러 가지 캐릭터가 한 학급에 있을 때 그 학급이 제대로 수업이 가능해서 그 학급 내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하자는 의지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제 친구는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편에 속해 있는데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학급의 분위기 때문에 학급이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질까봐 질문 하나 못한다는 말도 있었고 잘하는 친구들에서는 어떤 애가 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조금 분위기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흐트러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에서는 경쟁만 있지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을 한다는 게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고 자기가 더 1등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1등을 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가 보이지 않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반의 경우에서는 하반 자체에서 하반 자체 내에서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을 저희는 말했던 것입니다. 한비 학생이 덧붙이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지금 쟁점에 대한 반박이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와 차별이 맞단데 여기에 대한 쟁점에 맞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효율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었던가요? 지금 지금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차별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아까 그 우수한 반은 경쟁만 있고 그래서 그 같이 하지 못한다. 다른 함께 하는 어차피 그 다른 반하고 같이 있고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나눴을 때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사교성을 가지고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같은 반에서도 그냥 같이 있으면서 더욱더 그 사회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같은 반에서 사회성이 가질 네. 수 있다고 네, 다양한 학생들이 말했는데 있을 때 사회성이 길러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일단 동기부여도 일종의 사회성이잖아요. 일단은 상반에서는 서로에게 그 발표한 거나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하반에서는 그런 사람이 다 중이나 상반에 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렵고 다들 학생들의 분위기나 학습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여기에 대한 근데 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봐야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도 거기 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또 가질 수 있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한 겁니다. 네네. 네. 덧붙여서. 일반적인 수업 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학급의 친구들과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애고 얘는 원래 어떤 애라서 얘는 원래 자고 얘는 원래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안에서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이게 머릿속에 박힐 수 있는데 새로운 친구들과 반이 나뉘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도 생겨서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회성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유럽의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이 처음부터 한 반에 선생님이 계속 6학년까지 담임을 맡기도 하고 아이들이 계속 반을 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말씀 유럽의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계속 반이 갈리는 게 아니고 학년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 같은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올라간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교육제도에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훨씬 더 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례들을 또 배우러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나름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더 향상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자,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반을 바꾸면 오히려 적응을 못해서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요? 적응을 할 애들은 하고 못하는 애들은 원래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애들은 버리는 건가요? 언젠가 하겠죠. 그냥 산다고요? 못하는 애들은 버리나요? 그리고 그 사회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 미리 경험하자는 차에서 미리 그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요? 네. 반을 바꾸는 게. 근데 사회에서는 보통 꾸준히 있지. 막 직업을 완전히 싹 갈지 않는 한 계속 거의 똑같은 직업을 갖는데 그거랑은 조금 연관이 없지 않을까. 근데 직업 측면에서도 그 직업을 딱 바꾸는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직업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지금 이런 수업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좀 주제 많이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업을 평균적으로 4.5회 정도 바꾸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1년에 직업을 한 번씩 아니 직업이 아니라 그 반.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굳이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반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근데 일반 수업을 하면서 반을 바꾸는 것보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반을 바꾸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네. 얘기할까요? 혹시 학생들은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안 해봐서 모를 테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이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들과 접촉이 그렇게 쉽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학생들도 알다시피 자신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초기 동안에 다른 아이들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오랫동안 두면서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고 이제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건데 이에 대해서는 수준별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시간이 저는 느끼는데. 네. 그냥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많이 만나고 처음 보거나 별로 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긴장도 돌고 오히려 좀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일단 사회도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그런 첫 만남적인 부분에서의 사회성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더 좋은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희 학생. 예. 이게 수업 분위기가 좋다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라는 게 어떤 걸 이상하다고 표현하죠? 네. 일단은 서먹서먹하잖아요. 네. 처음 본 사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질문을 일단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질문하면서 답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건데. 근데 일반 수업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일반 수업 수준별 수업에서도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 수업에서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자세한 예시라던가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질문을 하는 그냥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냥 나를 좀 깔볼까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꺼려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비교 의식이 생겨서 자기가 더 떨어진 느낌을 받을까봐 질문을 하지 않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니까 질문을 더 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이게 됐다고 여성부에서 여성부에서 답하였습니다. 자, 그 여성부에서 조사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 자, 지금 할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앞서서 양쪽 토론자는 오늘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마지막 주장 다지기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내용을 마무리하는 주장 다지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반대 측 학생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네, 주희 학생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는 수준별 수업을 없애는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준별 수업을 하더라도 첫 번째로는 팀 티칭 수업을 통해 하하 수준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사 2명을 동시에 수업을 하면서 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나머지 교사가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핀란드나 싱가포르 교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입니다. 이것으로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수업 개선에 효과가 확실히 있고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강사 배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교사 충원 없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준별 개별 학습에서는 교사가 개별 학생을 도와주는 접근이라면 협동학습은 또래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즉 이질적인 모둠 안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 수준별 수업이라는 딜레마 상황에 밀어넣고 그 문제점을 교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에서 저희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 네, 마지막 주장 다지기 시간입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생긴 수업 방식입니다. 이 헌법의 의미는 국민 각자의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준별 이동 수업은 개개인의 의미 있는 교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 보장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업처럼 비효율적인 수업을 바꾸고자 해서 생긴 것이 수준별 수업입니다. 저희가 수준별 이동 수업을 찬성하는 근거는 첫 번째로 미국이 2001년에 발표했던 NLCB, 곧 No Child Left Behind라는 정책에서 학생 부진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습 속진화들은 영재교육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평준화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통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줍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8년 학생들을 심층 면접한 자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실력에 따라 반이 배정되므로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수업은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진하고 따라서 사회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학생들과의 수업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 좋은 수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수준별 수업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평등관에 입각한 교육 평준화 정책의 기본 원칙 준수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내용과 방식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 가능합니다. 수준별 수업은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가능하고 사회성 개발과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느낀 점을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반대측 토론자 주장 다지기를 하신 학생 대안도 내놨어요. 티칭 수업도 했으면 좋겠다. 협동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놔서 아주 참 좋았었는데요. 오늘의 토론에 느낀 점은 네. 일단은 찬성 측 입장을 알아서 일단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계속 반대로 갈 거예요. 아, 네.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주영이 학생. 저도 윤주 학생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찬성 측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 좀 다시 해볼 기회를 좀 얻은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찬성 측 느낀 점 누구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참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반대를 조사를 못했는데 반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반대 측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아, 네, 그랬군요. 자, 수진이 학생. 저희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고 낯설었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고 어떻게 찬성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반대 측의 입장도 들어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 문제를 볼 수 있던 시간이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양측 열띤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느낌을 저희 틴틴 토크토크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방송할 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쪽 토론 준비를 위해 애쓰신 토론 준비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